안녕하세요. 리터럴리 액츄얼리 문자 그대로 생생한 리액추 방송 진행을 맡은 신진경입니다. 리액추는 문학과 인문 관련 책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 나눠보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함께 리액추를 진행할 멤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상민, 안녕하십니까. 박권일, 안녕하세요. 박인성.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책은 머리 스타인이 쓴 융의 영혼의 지도입니다. 한 2, 3년 전에 그 BTS의 앨범 Yourself? Be yourself. Be Yourself라는 그 앨범이 이 책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던 책인데요. 실제로 이 책에 대해서 다룬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반짝 인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 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책을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조금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책을 고른 솔직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좀 BTS 업어가자. BTS 후광을 한번 좀 받아보자. BTS가 봤다는 책이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융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융 심리학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뭐 페르소나라든가 뭐 아니마 아니무스라든가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개념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얘기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저자가 보는 융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융이라고 하는 이 정신분석가 혹은 심리학자의 어떠한 뭐 전반적인 이론적 경향들에 대해서 한번 아주 개괄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읽어보니까 이게 내용이 사실 이렇게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다뤄야 되나, 그 뭐 하나하나 이렇게 다루는 게 다 너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저희에게는 어쨌든 정신분석학 전문가 박인성 씨가 있고 또 BTS 전문가 박인성 씨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아닙니다. 어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정리하면 이 책은 제가 골랐지만 이 책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우리 박인성 씨가 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책은 제가 골랐고요. 사회도 제가 봅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이 융의 영혼의 지도 20자평 우리 박인성 선생님. 네, 제가 뽑은 20자평은 지나치게 긍정적인 신비 철학자입니다. 제가 융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는 프로이트 주의적인 정신분석 연구를 그동안 쭉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융 심리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는 바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프로이트와 융이 갈라지게 된 계기라던가 혹은 그 이후에 융 심리학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정도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융이 가지고 있는 이 신비 철학자적인 성격, 과도하게 직관에 의존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경험으로서 얻어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신뢰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학적인 심리학이라기보다는 신비 철학자로서의 성격이 좀 강하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정신분석하고는 걔가 많이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융은 좀 자기를 너무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20자평은요. 융의 영혼의 음모론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융의 영혼의 지도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영혼의 지도가 아니라 영혼의 음모론이다. Conspiracy Theory라고 하죠. 그 음모론이라는 게 사실은 뭔가 그럴듯한 증거들만 이렇게 갖다가 취사 선택해서 얼기설기 끼워 맞춰서 그럴듯한 서사를 만들어내는 게 음모론이잖아요. 융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고 제대로 검증된 실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뭔가 읽으면 그럴듯하게 느껴지긴 하니까 이거 완전 음모론이다.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융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어떤 학자 같은 경우에는 융을 심리학의 점성술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사실은 융의 이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분분하고 사실은 좀 근거가 박약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음모론에 가깝다, 이것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소설 장유전 씨 소설에 이어서 계속해서 재미없다는 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번 책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 독자. 네가 더 재미없다고. 아, 너무 인터랙티브하다. 네가 더 재미없다고 해서 반성했습니다. 저 재미없는 거 맞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뭐 또 사고? 그리고 이 융의 심리학이 오늘날 무엇을 우리한테 줄 수 있을까, 좀 약간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융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좀 그 재주술화라는 키워드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나이스 컷.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20자평이었습니다. 자, 배상민. 저의 20자평은 BTS보다 바그다드 카페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사실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 개념의 구체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워낙 두루뭉술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형이 뭔지, 아니무스가 뭔지, 그러니까 말로 들으면 이해가 하는데 그걸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아니무스까지 가본 적도 없고. 낮은 단계라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 의식은 한 1단계 정도, 신비로운 참여 단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BTS 일단 가사를 봤어요. Be Yourself 가사를 봤는데 페르소나랑 그림자까지는 잘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 책의 개념을. 근데 그 뒤에 에고, 그러니까 자아죠. 자아는 이 책의 개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작사가의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에고에다 다 집어넣어 놓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갑자기 바그다드 카페라는 영화가 직관적으로 떠올랐어요. 너무 융 스타일이네요. 네, 바그다드 카페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끝까지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그 I Calling You라는 유명한 음악이 나와요. 그 음악을 나오면서 그 여자 주인공 야스민이 그 멀리 고속도로 저 끝에 보이는 그 흰색 불빛 두 가지, 동그란 불빛 두 개를 따라서 걸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계속해서 그 이미지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게 해석이 안 됐어요. 왜냐면 저는 이게 처음에 그 영화를 락강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데 이걸 보니까 그게 셀프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그 노랫말이랑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셀프로 해석되면 내가 너를 끌는 거고 그 여성 야스민도 한없이 그걸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남편한테 버림받고 그 흩어져 있는 중년의 자아가 그걸 통해서 가면서 그 바그다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흑인 여성의 브렌다와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 보니까 이 브렌다가 야스민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또 야스민을 그리는 화가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화가가 야스민을 되게 원형적인 이미지로 그려나가거든요. 성기라든가, 그러니까 과일인데 마치 성기 모양의 과일 같은 걸 그린다든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 화가가 일종의 아니무스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야스민의 이제 반대성이면서 또 야스민은 전형적인 어떤 꽉 막힌 독일 여성으로 처음에 나온다면 이 사람은 서부의 남성으로 나오거든요. 패셔너블한 좀 서부의 남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화가가 이 야스민의 아니무스이고 또 이 아니무스를 통해서 그림을 그림으로써 야스민을 그림으로써 원형으로 이 여성을 이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야스민이 시바신처럼 묘사가 되는데 그림 속에서 이게 아마 야스민을 전일성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설득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논쟁적인 지점이 뭐냐면 그 화가가 콕스라는 화가가 청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스민이 브렌다한테 물어보고요라는 대사로 딱 끝나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페미니즘 영화로 다들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여성 간의 연대를 그린 것이다라고 페미니즘 영화로 다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그 장면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브렌다라는 어떤 무의식 그림자와의 어떤 통합에 대한 시그널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나 그 영화에 대한 가치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소설 이 이야기 이게 뭐지 이거 이 책을 읽고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바그다드 카페라는 영화를 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지로 그건 딱딱딱딱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아 이걸로 봐서 구체화가 안 돼 있는 장면은 BTS Be Yourself 가사보다는 제 생각엔 바그다드 카페라는 영화를 보면 훨씬 더 생생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BTS보다는 바그다드 카페입니다. 훌륭스. 입자평으로 할 말 다 하시나요? 뒤는 안 보더라고 사람들. 1부부터는 안 봐요. 그러니까 20자평에 할 말 다 해야 돼. 어떻게 내가 말 끊어서